집중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슈 관련 뉴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데일리입니다. 은성수 공매도 확대 일단 전문 투자자한테 허용한 후 대상 넓혀 가야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어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사모펀드에 적격 투자자가 있듯이 경험이 있거나 자산이 있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단 허용하고 대상을 넓혀가는 게 타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장 현황부터 살펴보고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양대 지수가 6주 연속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대선 이후부터 꾸준하게 만기 주간까지 상승을 한 건데요. 10월 말일에 봤더니 2260선이었어요. 근데 어제 2760선이니까 딱 500포인트가 상승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외국인의 좀 수급의 변화들이 있는데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는 하루 8천억 1조 원 넘는 대규모 매도가 하루씩 나오고 있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수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데 최근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최근 시장부터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드리면 지금 현재 그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시세가 좀 급등한 그런 면이 있죠. 우리가 이제 지수가 2200선, 2400선까지는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좀 증시가 올라왔다라면 2400선서부터 2700선까지 올라오는 데는 외국인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시장은 강하게 이렇게 오고는 있긴 합니다만 주도주들의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잠시 보게 된다라면 가을까지는 언택트가 대세였죠. 언택트 외에는 움직이는 것이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올라왔습니다. 2차 전지가 올라온 이후에 IT가 이제 올라왔고요. IT가 올라온 이후에는 종목들이 이제 빠르게 순환매가 돌기 시작했죠. 전반적으로 볼 때 금융주들 한 차례 올랐고 건설주들, 그다음에 조선주들, 그다음에 지금 원가 절감에 따른 한전 이런 것까지 올라가다 보니 대부분의 주식들이 일단은 한 차례 순환매가 돌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일일이 따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이제 저희는 이 방송을 보시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중심으로 본다라면 수익률 내기가 참 쉽지 않은 장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개인 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주식이 좀 다르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일단은 화학, IT, 2차 전지 이런 쪽들에 좀 중심을 둔다라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언택트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좀 일부 테마성 이런 쪽들에 있다 보니 서로 간에 이제 조금 차별화가 되고 있다. 지금 같은 경우 지수를 300포인트 끌어올린 게 IT 중심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선호 종목 중심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조금 수익률이 차별화될 수 있다.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급등했던 상황이라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국내 같은 경우 1000명 단위로 현재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국면에서 물론 앞으로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이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잠시 쉬어가는 장세가 현재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백신 확보 현황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들이 좀 많긴 합니다. 네, 앞으로 백신 또 어떻게 도입될지 우리나라에서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간밤 미국, 캐나다, 러시아, 영국 이런 쪽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그동안 중지했던 공매도에 대해서 한 차례 그 시한을 연기해서 내년 3월까지였습니다. 그렇죠. 공매도 금지 조치 시한이. 그런데 3월에 다시 재개하는 데에 대한 시사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공매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실 수가 있죠. 조금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금융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지금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마감 시한 됐을 때는 그때 이제 쫓기듯이 이제 이렇게 했다라면 이제는 3월이니까 지금 벌써 이제 3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그동안 쫓기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많은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시간을 두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자라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일단은 3월에 재개하는 것은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제는 지금 핵심은 그거죠.
개인들의 불공정이다라는 부분들이죠. 현재 지금 공매도라는 게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원활하게 되고 개인들이 현재 지금 공매도를 쉽게 할 수 없다. 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한다 하더라도 불공정하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을 매도 치는 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이 없을 때는 차입을 해야 되는데 이 차입에서 불공정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들은 무차입을 해서 하는 그러한 불법도 저지르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차입을 하려 해도 차입을 할 수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은성수 금융감독위원장이 일단은 차제에 이러한 불법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 감시를 강화하겠다라는 적이 있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불공정한 것을 일부 좀 자리 잡겠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기관들, 일단은 개인들은 이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 무차입 불공정 거래는 무조건 제재를 강화하겠다. 거기서 얻는 차익까지도 더 환수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일단은 한쪽 측 일단 그 기관과 외국인들이 원활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단은 조금 감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매도라는 것이 일단 어떤 종목이 하락이 예상될 때 그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어떤 투자의 도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셨던 부분이 일단 시장 안정, 그 코로나에 대한 급락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공매도 금지가 꽤나 큰 역할을 했다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은 이제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무대였다면은 이제 개인 쪽에서도 좀 능력이 되시는 분들, 뭐 투자 지식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의 참여를 조금씩 허용하고 또 불법 공매도라고 하는 무차입 공매도, 해외에서는 이게 거의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보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보완 내용이 좀 부족하다는 반응도 있네요. 내용 어떻습니까? 몇 가지 조금 네. 제가 말씀하신 것을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도 좀 어떤 바로잡아드리면 부분일까요? 예. 일단은 첫 번째는 공매도가 이제 하락을 부추기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 주가가 이제 오버슈팅. 주가가 이제 올라갔을 네네. 때 일단 가치 대비 올라갔을 때 그것을 정상 가격으로 하는 그런 선순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가 무조건 하락시키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라마다 공매도 방식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식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공매도를 치고 싶으면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없어도 돼요. 네.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거예요. 되는 거네요? 그렇죠. 허용돼 있는 미국은 거네요? 예. 그냥 주식이 있든 없든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현금이 1,000만 원 있으면 삼성전자를 사듯이 현금이 1,000만 원 있으면 공매도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네. 미국의 제도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문제는 개인들이 그 삼성전자가 없으면 기관에 삼성전자를 빌리면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빌려왔는데 우리나라는 빌리고 싶어도 빌릴 데가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였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물량을 20배로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일부 공매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물량을 구하려 해도 물량을 못 구했던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물량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해주겠다. 그래야 이제 정상적인 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선물 옵션이라든지 지금 현재 ETF 같은 경우를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파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분들이 뛰어들었다가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는데 네. 이번에는 자격증이 있는 전문 투자자들만 먼저 허용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을 좀 보유한 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형태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에게도 허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을 시사를 했다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인들이 그동안 원했던 물량 확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이거 이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나오겠죠. 뭐 시험을 봐야 된다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ETF처럼 뭐 이런 것들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공청회도 열고 뭐 이렇게 할 것이니까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누구든지 공매도 하는 것은 좀 막아주겠다. 이런 조금 방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라별로 공매도의 그 제도가 다 다른데 미국 네. 같은 경우는 무차입 공매도도 허용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데도 무차입 공매도가 그렇죠. 시행되고 있어서 이 예, 불법을 문제가- 잡아내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예. 시장에서 그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 내용이 좀 빠져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지적이 그냥 나와 단지 있네요. 이제 그거는 빠져 네. 있지만 감시는 강화하겠다.
좀 애둘러서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예, 일단 정부도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선순환도 네네.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하락에 베팅한다라는 것에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는 거죠. 공매도가 없으니까 지금 동학개미 운동이 이렇게 잘 올라오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공매도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못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인 저항감을 극복하는 게 상당히 급선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찌됐든 정부는 긍정적인 시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가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굳이 공매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인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하락에 베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생 상품도 하락에 베팅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현물만 하락에 베팅하는 것에 저항감이 있느냐? 이거는 저는 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좀 측면이고요. 모든 제도는 다 잘 이용만 하면 돼요. 하지만 이제 이 제도가 원활하게 이용하는 면에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라는 측면이죠.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차입을 해올 수 없었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매매 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기회를 균등하게 하자. 그러니까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기회를 균등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 차제에 이러한 논란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어찌됐든 뭐 묘수를 써낸 게 단계별 허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원활하게 잘 굴러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입장에 네. 따른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하면서 네. 이제 뭐 올해 연말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년 봄까지 내가 어떻게 투자 계획을 세울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그렇죠. 거란 말이죠.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공매도가 허용된다라는 면에 있어서 지금 뭐 주가가 좀 다소 밸류가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것도 맞는 방향이다. 우리가 PER이 뭐 굉장히 높은 주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조심하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연말, 내년 초, 연말까지는 좀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도 1월 효과는 저는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는 측면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12월까지 불과 이제 한 10일 남지 않았습니까? 10일 남았는데 일단은 뭐 수익 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뭐 일을 좀 크게 벌리시기보다 그러니까 종목을 많이 사시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지수는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수는 네. 현재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차별화가 이루어지면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 보니 기간 조정 장세가 되면서 투자자분들이 좀 힘든 시간이 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각오하셔야 된다. 여기서 근데 단지 좋은 것은 지수 조정이 없고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견뎌내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내년을 대비하셔야죠. 내년도에 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저점마다 매수하시는 관점. 그 네. 종목들은 현재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 금융, IT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도 화랑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식들입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이제 배당주들을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 네. 배당 수익률은 이번에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주가가 좀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배당은 조금 늦었다. 제가 이데일리 TV에서 10월 달에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때는 배당 투자가 유효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배당 투자가 실질적으로 늦지 않았는가 이런 점들도 참고 자료로 삼으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의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를 하실 때는 정말 적절한 또 확실한 포인트가 있을 때 매수에 들어가셔야 되겠는데요. 타겟은 내년 융합 업종인 2차 전지, 금융, IT 세 가지를 꼽아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